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아침 7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장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가 왜 일어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입니다. 오송 지하도 참사 3차례 경고에도 통제 안 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통보를 했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재다. 일선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또 지방의 관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일선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보했는데 도망갔다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조중동 정도 되면 이렇게 자기들이 주력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것은 지방관리의 책임이 저는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조중동은 이 책임이 문재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알고도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동아일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동아일보 사진입니다. 자, 이 개천이 보이죠? 이게 미호천입니다. 미호천. 자, 보세요. 이 미호천 주변에 있는 모든 농경지들이 물에 다 잠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사고가 난 지하차도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개천은 있지만 개천이 재구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즉, 여기 이렇게 농경지가 개천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개천이 이 주변의 물을 빨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이 재구시를 못한 겁니다. 이 천, 미호강이라도 하고 미호천이라도 하는데 좋습니다. 미호강이든 미호천이든 강이나 하천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개천이 또 미호강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여기에 논밭에 물이 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천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미호천이 제방이 유실됐어요. 구실을 못하고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구실을 못하고 이 보천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제일 깊은 지역인 지하차도로 흘러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미호천입니다. 미호천. 이 개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제방은 유실되지 않았고 그 물이 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개천은 개천답게, 강은 강답게 콸콸콸 흘러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 시민단체가 정확하게 시민단체 대표가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강 때문이야. 미호천. 그리고 이 미호천이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시민대책본부 궁평 2회 지하차도 참사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지방신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몰라요. 자, 이 기사는 어제 18시 저녁 6시에 미래 세종일보의 강민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분이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2궁평 지하차도가 15일 인근 미호천 물이 갑자기 불어나 잠기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찍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궁평 지하차도 참사 시민수습대책본부 대표는 김재원 씨입니다. 아니야, 근본 원인이 따로 있어. 제발
그렇게 단편적인 원인만 보지 마. 근본 원인을 봐라고 통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어제부터 현장에 나와 시민대책본부를 차린 김재원 세종시민연합포럼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호천은 지난 10년간 준설을 하지 않았다. 물속에 있는 짧은 풀이 보일 정도로 평소 다녀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미호천이 준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바닥, 개천 바닥에 토사가 점점점 쌓여서 높아. 그러니까 뭐 비가 조금 와도 이거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변이 논밭이 전부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호천의 바닥을 준설해내지 않아서 지난 10년 동안 안 팠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교수 읽어드립니다. 준설이란 강바닥에 모래등을 파내는 작업을 말한다. 물이 흐르면서 유속에 따라 바닥에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밑바닥이 높아지면서 폭우 및 홍수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김재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자는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좌파 단체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방하천을 방치한 전 대통령부터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문재인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미호천은 세종시에 위치한 합강에서 금강과 만나는 하천이기 때문에 세종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주 이번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김 대표는 마침 4대강보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되면서 세종보가 살아남게 되었다. 금강 또한 지난 10년간 준설하지 않아 미호천과 같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이어 금강을 준설하고 세종보를 재거동하면 경제와 안전을 둘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나오는 모래가 건축자재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사 대금에 차감하거나 따로 판매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며 깊어진 강바닥과 세종보가 만나는 수심이 확보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비단강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금처럼 폭우 상황에서 교량이나 둔치까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다. 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동아일보 사진 보여드립니다. 미호천이 제대로 구실하지 못했어요. 왜? 10년 동안 토사가 쌓였어. 뿐만 아니라 이 밑에 가 있는 뭐 세종보 이런 거 있죠. 공주보 이런 것들을 문재인이가 망가뜨려 버렸어. 기분 나쁘다고. 이명박이 간 거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망가뜨린 거야. 자, 여러분 한 네티즌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에 인명사고가 난 곳은 보를 해체한 세종보와 공주보 부근이다. 인과관계를 따져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책임 추궁할까? 그죠? 담당 공무원 몇 사람 또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낼 가능성이 높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고의 근본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일선 말단 공무원 몇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것이 대책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며 그리고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문재인을 감옥에 잡아 가둬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중동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중동이 이걸 모를까? 천만의 말씀. 조중동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 문제를 문재인을 감옥에 가둬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조중동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자, 이 볼을 다 문을 열어라. 가동부의 기능 중엔 항상 청소 기능도 있습니다. 물을 최대한 모았다가 바닥 쪽으로 방류하면서 퇴적물을 쓸어내서 강의 깊이를 유지하는 기능인데 문재인은 녹조 핑계로 이를 상시 개방하여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도록 방치했죠. 멍청하면 대가를 치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 멍청한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책임자가 누구다?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딱 눈을 감아.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돌아오면 아마 지금 폴란드에 있다는 것 같은데. 폴란드가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그럴 겁니다. 아, 사고 대책, 원인을 철저히 가려서, 수사하고 사고 대책 철저히 해라. 공무원, 말단 공무원, 오송시 말단 공무원 몇 명 또 감옥에 가둘 거예요. 문재인은 어림없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진짜 도둑질 다 해먹고 나쁜 짓 다 하고 퇴임할 때 자기 연금 올리고 퇴임할 때 경호원 70명으로 늘리고 지금 내려가서 땅땅거리고 잘 살고 사람 불러서 공천하고 거기에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지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을 절대로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기 전에 문재인을 구속해야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여드릴까요? 계속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미호촌 준설 작업 반대했던 환경단체가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뚝뚝뚝이 터졌다는 것이죠. 이 미호촌 준설 작업 반대했던 환경단체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 다 돈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 사람들도 다 감옥 보내야 돼요, 여러분. 왜 못하냐고요, 그런 일을. 윤석열은 왜 이런 일을 못할까? 문재인이 감옥 보내고 문재인이 밑에서 돈 받아먹고 이렇게 환경단체 하면서 준설 못하게 하고 제방 높이지 못하게 한 단체는 왜 감옥에 못 보낼까? 검찰총장에 대면서 아마 틀림없어요. 또 그 오송시 그 공무원들 몇 사람 또 감옥 보내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조중동은 이게 근본 문제가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해줘. 문재인을 잡아가더라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조중동은. 근데 한패였잖아. 문재인이 대통령 만드는데 조중동이 앞장섰잖아요. 다음번. 감사합니다. 속 터지는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의 조국의 딸 조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조원도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대 석사학위 반납 발표 등을 연대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원이 너도 기소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자, 역시 이동환 변호사는 날카로워요. 이동환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조국, 조민, 조원 다 봐준다. 사람에 충성 안 하고 문재인에 충성하는구나. 당신 부인 김건희 씨가 말했다. 우리 남편은 문재인의 진짜 충신이라고. 맞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우리가 지켜줘야 돼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이런 애국 활동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제 동료들도 다 돌아섰어요. 윤석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유상로 너는 윤석열 제발 비난 좀 그만하라. 아니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줬잖아요.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일을 안 하면 비판해야죠. 왜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밀어줘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요? 왜 박수를 쳐줘야 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당신들은 머리도 없어?
새끼를 들었으면 사태원의 사물을 똑바로 봐야죠.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너 이상노는 뭐 매일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냐? 그럼 뭘 해요? 이재명은 왜 비판하냐고 그래?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뽑아주고 싶어 뽑아준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뽑아주는데 이런 일을 안 해. 그러면 누구를 비판해야 돼? 이재명을 비판해야 돼? 윤석열을 비판해야 돼? 윤석열을 비판해야죠. 저는 요즘 아주 심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후원 취소하겠다, 구독 취소하겠다, 뭐 후원을 끊어도 좋고 그 다음에 구독을 취소해도 좋지만 방송은 이상로 방송을 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 지하차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한다? 담당 공무원 보내야죠. 감옥에 보내야죠. 문재인을 보내야죠.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왜 담당 공무원 몇 사람 또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요? 근본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성만만 욕을 먹고 있어. 전 지금 후원금도 거의 안 들어와요. 미운가 봐. 예, 방법이 없죠. 전 굶어 죽게 생겼으면 때려치고 산에 가면 돼요. 전 산 좋아하니까 등산에 살일 거예요. 그러나 할 말은 하겠어요. 김건희 씨가 리투아니아 가서 쇼핑했다. 전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대통령 부인이 쇼핑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비난할 거를 비난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그의 부인 김건희 씨도 욕먹을 일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문재인 잡아가두고 대법원장 잡아가두고 막 그냥 잡아가두면 조국이 잡아가두면 외국 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박수치고 그 다음에 쇼핑하는 거 쇼핑 잘한다고 그러죠. 쇼핑. 대통령이 일을 못하니까 대통령 부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양평 지하차도, 양평 고속도로에 제가 말씀드린 새길차다 5개라고. 저는 어느 노선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안이 좋다,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약대 신의진 교수님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연이 심각하다. 5년 뒤에 경계성 지능장애 폭발적 증가 우려된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5년 후에는 크게 재앙으로 닥칠 거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장춘수 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75%가 코로나19로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났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교수는 코로나 락다운으로 우울증에 걸린 부모들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잘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었다. 그나마저도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영유아들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IQ가 70 이하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조절이 안 돼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제가 마스크 문재인한테 얘기했어요. 문재인은 정치 방역을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려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마스크를 어린이 쓰는 건 그렇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쓰면, 저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어린 손자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말을 배울 때
어른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요, 어른 아이들은.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제가 그럴 때도 그랬어요. 저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무슨 나오잖아요, 이렇게. 5년 뒤에는 IQ 70짜리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 아이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중하게 못하냐고요. 정치가 서울 때 그저 어깨 잘 돼서 마스크 쓰고 다 집회하지 말고 데모하지 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저기 마스크 쓰고는 교회에도 가지 마. 그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지금 5년 뒤에 IQ 70짜리 이하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고, 그리고 자살하게 만드는 게 문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가둬야죠. 근데 답답한 건 잡아가두지 않아. 쫙 나가다가 거기서 딱 끝나.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고 갈게요. 그럼 뭐야? 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어요? 일을 안 하니까 부인이 뭐 쇼핑하는 것도 욕먹는 거예요. 일만 잘해봐요. 부인이 쇼핑하는데 누가 욕하나?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 저는 미국을 횡단을 2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기자가 견문을 넓힌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견문이 넓혀야 하고, 기자뿐만 아니라 지식인은, 그리고 현대인은 견문이 넓어야 합니다. 미국은 횡단이었고, 저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미국은 횡단이고 일본은 종단입니다. 여기 지도를 있어요. 일본 지도를 지도에다 갖다 이렇게 포개놨더니 베를린에서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요 위가 홋카이도죠? 홋카이도는 남한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열도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가을 10박 11일로 하는데, 원래 9월 30일부터 10월 9일, 10일까지 하려다가 항의가 많았어요. 아니, 왜 휴일을 끼고 하냐? 제대로 가라.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혼났어요. 그래서 날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곧 확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본 열도 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실 뜻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본 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프로듀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프로듀서인데, 시청률 좋아요 지금 이거.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날짜 바뀌니까 바뀐 날짜 해드릴게요. 일본 열도는 종단입니다. 일본 종단을 해야 일본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전화하십시오. 이거 날짜는 이제 곧 바꿀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년 4월 혁명을 준비 중입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당에 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당에 표를 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씨 하는 거 보세요. 일 안 하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외국으로만 돌아다니잖아. 자유평등, 공동의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유평등이 나쁘지 않아. 정의가. 국내에서도 실현해야죠.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하자는 겁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자.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논평과 비평만 해요. 나오려고 안 해. 왜? 겁쟁이들이야. 위선자들이야.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 비겁한 사람이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4월 혁명 놀고 있네. 예, 저 다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신나게. 저는 성공할 겁니다. 4월 혁명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노예입니다.
그분은 노예입니다. 그분만이 노예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식, 딸과 자식, 그분의 손자와 손녀도 노예입니다. 근데 하기는 그래요. 노예 신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하나 던져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지금 놀고 있네라고 쓰신 분은 노예입니다. 당신의 자손도 노예입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후원도 없어요. 뭐 구독 취소하고 뭐 후원 끊고 난리 났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로 너 떠나! 오케이, 그럼 떠납니다. 저는 산악회 차려서 산에만 다니면 됩니다. 전 산 좋아해요. 저 꿀릴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 떠나! 오케이, 그럼 떠납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 4월 혁명을 완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도로공사 한다고 제방을 허문 부분이 무너진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지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좌파야. 예, 좌파입니다. 좌파가 나라를 망칩니다. 왜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욕을 제가 하도 많아서 이제 빼기로 씁니다. 문재인이 왜 그 4대강을 그렇게 싫어한 줄 아십니까? 이명박이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4대강을 김대중이나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념에 도취되면 나라를 망쳐요. 나라가 망해도 좋아. 그게 좌파입니다. 결국은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태극기 든 것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태극기 든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태극기를 들고 당신은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한 겁니다. 국가의 기본은 치산치수가 제일 기본입니다. 4대강 정비와 지천이 정비가 국가의 기본이고 수해나 가뭄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만약에 지천 정비를 차례대로 했다면 이번 비 피해는 없어질 겁니다. 맞아요. 4대강 사업이 끝났어. 그 뒤에 좌파들이 그냥 그렇게 지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4대강에서 사고 안 나요. 지천에서 사고가 나지. 왜? 지천에서 사고 나는 거는 다 좌파, 문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4대강에서 사고 안 나. 지천에서 사고 안 나. 기분이 나빠. 이명박이가 4대강 사업한 게 기분이 나빠 죽겠어. 청계천으로 대통령이 됐잖아. 야, 4대강 사업 성공해서 그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지천 사업하지 마.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문재인을 잡아가둬야죠. 미친 방송이래요, 저보고. 전만의 말씀,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애들은 누구냐? 얘들이에요. 얘들이 미쳤어요. 중앙. 얘들이 미쳤습니다. 예,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 다음에 조선, 동아 어디 갔어요? 얘들이 미쳤지, 이상로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 이상로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친 방송 아닙니다, 저. 마스크 부작용 생기는 건 다 맞아요. 이제 5년 뒤가 큰일입니다. IQ가 70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속출할 거예요. 좌파들은 IQ가 낮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게 문재인입니다. 우리 남편은 문재인이 충신입니다라고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분은 그 방송을 보셨네요. 여러분, 저는 4월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당이 그 당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4월 혁명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은 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오후에 오건호 대표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김경재 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늘 오후 한 2시쯤 오건호 대표를 초청해서 대담을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경재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